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본인의 경쟁력과 핵심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떤 후보보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강조하시던데 지역 강조하시는 이유 어떤 겁니까?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지역과 지방이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군구가 226개인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105개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고, 정말 지금 뭐 지방대학 175개가 정원 미달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의 이야기처럼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경제와 지방대학이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다는 건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고통 이런 전반적인 해난들이 사실상 정보와 사람과 돈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 때문에 생기는 폐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급진적인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떤 건가요?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대학 평가에서 강주의 지서트 있잖아요. 또 울산의 유니스트, 또 카이스트 이런 특성화 대학을 빼고는 대학 평가에서 1위에서 49위가 다 수도권에 하고, 또 양질의 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도 다 서울에 있고요. 뭐 일자리라든지 기회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감한 자치분권하고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자치분권 공화국으로 가야만이 대한민국의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5급 이 특별자치도 체계를 바꾸겠다. 근데 강주 전남을 비롯한 이제 호남의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 대구, 경북 수도권의 5급으로 가고,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이미 제주도는 지금 특별자치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고, 근데 제주는 처음에 구상할 때 국방예교급만 빼고 저는 다 제주의 가세권, 입법급 다 주기로 했는데 사실은 애초에 구상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적으로는 5급 이 특별자치도로 가고,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제 미래 산업인 4차 산업들을 잘 이렇게 지역 특성에 맞게 배치를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고 인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영호남 동서격차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광주에 오셨으니까 혹시 네. 호남 발전 전략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4차 산업, 인공지능, 에너지밸리 이런 거와 관련해서 새로운 핵심적인 메가시티가 나는 호남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남이 해상풍력, 또 전북의 새만금의 태양광, 또 에너지, 인공지능 이런 사람들이 잘 융합이 돼서 강주 전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남에서 통할 수 있는 후보 이렇게 본인을 표현하시던데 호남 후보로는 대권을 가져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통할 수 있는 후보라면 지역은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요. 세대로는 40대가 강력하게 밀고 지역으로는 서울을 포함해서 강주 전남북을 포함해서 호남이 강력하게 미는 영남 PK 후보가 대선 승리의 방정식이었는데 제가 워낙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 방정식도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부울경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상당한 득표 한 40%를 전후를 해야만이 우리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한 겁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에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걸 두고 내부적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민심보다 당심을 더 우선시하는 전략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정권 재창출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선당 우사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선민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당심보다는 민심에 충실한 정치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민심보다는 당심에 좀 더 기울어져서 선택하고 후보를 내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민심을 떠나서 정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아픔을 훨씬 더 잘 헤아르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자세여야 되고, 우리 당이 한때 뭐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레터리가 씌워졌는데요. 그걸 극복하려고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많이 성찰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대선만
두 번째 도전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 지사까지 지내셨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마 평가하십니까? 뭐 제 부족함이 원인일 텐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선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뭐 총리,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활동하고 또 현직 도지사를 하면 아무래도 언론 노출이 많이 되고 저희들 국회의원들은 이제 입법 활동을 주로 하긴 하지만 노출도가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 당내 선전은 인지도 싸움이지만 이제 본선은 상대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하고 경쟁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어려운 보수색 일생인 영남 지역에서 도지사도 하고 또 작년에 김포에서 다시 또 당의 요청으로 양산에 가서 돌파해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본선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고 그래서 제 개인 전략은 10월 10일까지 일을 하고 결선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가는 게 제 전략입니다. 이게 혹시의 가정의 질문이긴 한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완주는 하시는 건가요? 예, 아마 6분의 본선 후보들이 각자 정책 비전 노선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결선 투표 있는 것 자체가 단일화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완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을 해서 결선 투표를 통해서 후보가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각오를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관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20대 대선의 시대 정신은 수도권 일거 개최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불평등을 타파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에 가장 투철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적으로 가장 실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김두관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와 지지를 받을 각오로 출마를 좀 결심했고 또 국민과 당원들께서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